요새 그래도 시장이 좀 돌아오면서 매매하기는 많이 편해진 것 같으세요? 시장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다들? 나는 시장이 다음 주에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1번. 다음 주는 솔직히 조정을 받을 것 같다, 2번.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 시장의 힘이 솔직히 많이 세기는 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뭐 이게 지금 위험 요소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최근에 거래대금이 높진 못했잖아요. 적은 거래대금으로 강하게 위로 치고 올린 건 맞기 때문에 아무리 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많이 해소가 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한 차례 좀 필요해야 시장이 계속 좀 건전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또 계속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은 또 강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6월, 7월 너무 잘 봤으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JT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 없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좀 좋은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의 역할이 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6월, 7월까지는 하루에 10%씩은 맨날 오르고 빠졌으니까 분석이라고 해봤자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순환매가 돌고 시장이 오른다고 해도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내가 뭐 종가를 하건 뭘 하건 이 시장에 대한 비중을 옛날처럼 높게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 나올 건 매도가 좀 나오고 그럼 또 수급이 약간 이동을 하고 이런 순환매 장세만 펼쳐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준대로 대응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내일 이래서 오를 거야 내일 이래서 빠질 거야 거기에 막 집중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8월 14일 오늘자의 무료 관심 종목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방송을 진행하시던 저희 김용재 소장님은 오늘 오전 비행기로 여수로 떠나시느라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뭐 간만에 반갑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언제나 그렇듯 다양하게 생각들을 해주시겠지만 제 방송도 잘 들어봐 주시면 도움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관심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 관점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JW 신약은 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격을 이탈하며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상에도 공식적으로 손절 마감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JW 신약은 손실 마감으로 정리가 되었다. 손절 가격을 이탈하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간단하게 보면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상승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특히 메모리 기업들 중심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미국 증시를 견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도 써놨듯이 SK하이닉스 ADR이 7.29% 상승 마감한 것도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요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가 상승을 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어제 샌디스크가 인베스터데이를 개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봤을 때 향후 실적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내기도 했고 잉여 현금 흐름 100%를 주주 환원에 내세울 거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변동성을 줄일 거다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말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샌디스크, 마이크론, 하이닉스 등등 메모리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던 거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나름 나쁘지 않게 해석이 되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분명히 좀 하락하려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년 대비로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예상치 하회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PPI가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은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락한 게 반영이 된 부분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휘발유 에너지 급락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어제 말씀들을 좀 나눴잖아요.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휘발유 중심의 급락 영향이 좀 확인이 되었었고,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근원 PPI 그리고 그 안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6월 대비해서 더욱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고 하면은 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있는 품목들도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큰 틀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시장 예상 안에서 움직인다. 두 번째, 서비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제 CPI를 통한 주거비도 그렇고 점점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 시장은 여기에 주목하면서 국채금리가 급락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량이 생각보다 많이 통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PPI 예상치 하회 플러스 유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꽤나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상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한번 어떤 흐름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전에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먼저 트럼프가 조선 함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과 가장 접점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최대 2척까지는 해외 건조를 승인하겠다. 하지만 그 다음 것들부터는 무조건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한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조선주들이 좀 어떤 반응이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디스크의 인베스터데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대체거래소 하이닉스가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21선을 돌파하고 한번 방향을 위로 잘 잡아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또 움직이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MLCC의 삼성전기, SK스퀘어, 이 정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오늘 테마주에 대해서는 반도체, 조선,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에 대해서 최근에 좀 더뎠던 바이오 위주의 장세가 만들어질려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반도체가 수급을 좀 뺏어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는 생각보다 부각이 되진 못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규장에서 오늘 부각이 될 수 있을지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가격들을 보면 대부분 상단으로 한번 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이긴 한데, 이거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8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시장 밀립니다. 코스피는 1.80, 코스닥은 0.71, 양대 증시 좀 밀리려는 흐름이고요.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또 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매매를 제가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기준을 잡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제가 굳이 휴대폰으로 잠깐 보면서 매매하는 분들께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였냐면은, 호가가 보통 매도벽이 매수벽보다 두꺼운 게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응용을 해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호가가 더 두꺼워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적 얇다가 뭐 라운드 피그 가격이 되었건 어떤 구간대가 되었건 여기만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의 10중 8구는 보통 이 위에는 얇아요. 또 10개 호가라서 위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은 적은 돈으로도 금방 물량을 먹잖아요. 여기까지 친다고 하고 이거를 흡수하고 나서 흡수할 때 이 위에 물량이 빠바바방 차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의지가 강력하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량들을 더 많이 매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호가를 통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두꺼운 거를 먹었을 때 그 위에가 빵 차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까 SPG도 그런 결이 살짝 있었는데 막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진 못해가지고 설명이 좀 애매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